평화롭고 여유로운 한강변 마을 영등포구. 예로부터 아름다운 정취로 많은 문인들의 예술적 소재가 됨과 동시에 나루터와 시전 등이 위치해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던 곳인데요. 그러던 어느 날 조용하던 마을을 깨울 일대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영등포구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고려 말부터 한반도를 지배하려는 속내를 보이던 일제는 갑오개혁 이듬해인 1895년 중앙정부와 지방제도의 근본적 개편이 시급하다는 개혁안을 시행합니다. 기존에 있던 팔도제 대신 전국을 23개 부로 나누고 337개 구는 23개 부의 관할로 소속시켜 버리는데요. 그 결과 당시 영등포구가 속한 인천부의 시흥군은 과천, 양천, 안산, 김포 등과 함께 5등군에 속하게 되죠. 그 후 일제는 1911년 경기도 시흥군 북면에 속해 있던 영등포리와 당산리, 양편리를 독립시키고 1917년엔 영등포면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합니다. 그리고 1936년 4월 영등포 지역을 경성부에 편입시키고 영등포 출장소를 설치합니다. 영등포의 경제력이 꽤 컸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세수나 도시개발 차원에서 영등포가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게 그것이 일단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36년에 그 도시의 개발이 나중에 37년에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키면서 이제 인천이 전략적으로 중요해지고 그 인천과 영등포를 잇는 경인공업벨트 발전하는데 굉장히 획기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최초의 근대적 도시계획 발표인 조선 총독부 시가지령에 의해 영등포구는 공업지역으로 묶이죠. 1943년엔 영등포 출장소에서 영등포 구역소로 변경한 뒤 1946년 드디어 서울시 영등포구란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됩니다. 시간을 거슬러 일제 행정제도 개편안이 시행되기 전인 1899년 9월 18일 영등포구엔 일대 사건이 발생합니다. 노량진역이란 이름으로 영등포구에 처음으로 철도가 운행된 거죠. 비록 인천 노량진 간의 개업 예식이었지만 신식 교통수단인 철도의 등장은 영등포구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1899년 9월 18일 철도가 처음 달리던 당시에 그해에 일어났던 한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노량진 지역의 설계대로 노량진역을 지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영등포에 노량진역 가역사를 짓게 됩니다. 처음에 열차가 달릴 때 인천역에서 노량진역까지 달렸지만 실제 노량진역은 영등포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영등포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나라 철도를 맨 처음 달리게 했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 후 외국 문물의 주요 수입지였던 인천과 부산에 경인선과 경부선도 착공이 들어갑니다. 특히 경부선은 400km가 넘는 길이로 한반도 남단을 횡단하는 중요한 철도였는데요. 그 시발점이 바로 영등포역이었던 거죠. 이곳에 역을 짓고 군수공장과 방직공장을 세워 대륙 침략의 전초기지로 삼고자 했던 일제는 신속하게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 결과 1905년 경부선 전 구간 개통에 이어 이듬해엔 경성 만주간 경의선까지 개통하죠.
당초 목조 단층 건물로 지어졌던 노량진역은 남경성역이란 이름을 거쳐 1943년 영등포역으로 오늘에 이르게 됩니다. 이와 함께 1936년엔 전차선이 한강 인도교를 건너 노량진에 이르고 신길동과 영등포 등까지 연장되는데요. 그렇게 교통의 중심지가 된 영등포구. 어느 곳보다 빠르게 근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영등포 공원의 랜드마크가 된 구조물. 이 시기 영등포구의 큰 변화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유명 맥주 공장이 있었던 공장터로 실제 맥주 제조에 사용하던 담금솥입니다. 한강변의 위치, 편리한 수운교통, 거기에 영등포역과 여러 철도까지 놓이자 공장들이 하나둘 들어선 건데요. 하지만 영등포구가 공업지대로의 태동을 시작한 건 훨씬 전부터였습니다. 조선에서 장사를 하고자 하는, 공장을 만들고자 하는 일본의 민간 투자자들이 도심지로 들어가면 공장을 할 수가 없죠. 땅값도 비싸고. 서해 바다가 조수 간만의 차이가 큰데 기본적으로 이게 밀물일 때 그 수위가 어디까지 높아지냐면은 이 용산까지 밀물의 영향권이에요. 그래서 용산과 마포와 연결될 수 있는 그 영등포 일대가 수운을 이용하기 가장 좋죠. 영등포구 공장지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 물레동. 편리한 수운과 공업용수, 값싼 땅값 등 이곳 또한 공장이 들어서기 최적의 장소였죠. 조선시대 늪지대나 갈대숲 등 벌판이 가득했던 곳을 1900년대부터 개척하기 시작해 1912년엔 일본인이 피역과 양화를 생산하는 조선 피역 주식회사 공장을 설립합니다. 330명의 종업원을 가진 큰 공장이었죠. 그 후 일본인들은 이곳에 방적, 기계, 맥주, 간장 등 대규모 공장을 세웠고 1930년대엔 종연, 동양 등 군소 방직 공장도 들어섭니다. 특히 1931년 일제의 대륙 침략 정책으로 발생한 만주 사변으로 군소공업이 호황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영등포 일대는 군수품 공장지대로서 입지를 확고히 다지게 됩니다. 양평동의 한국모방, 영등포동의 경성방직, 물레동의 방림방적 등 섬유공업 또한 이 지역에서 최초로 발생했습니다. 영등포구의 핵심을 이뤄온 공업이죠. 이와 함께 영등포구의 공업을 이끌어온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식품산업. 1933년 영등포동에 들어선 하이트와 크라운 맥주의 전신인 조선 맥주공장, 기린 맥주공장 등이 선봉에서 영등포구의 근대 산업을 이끌었습니다. 그 후 1960년대 초까지 맥주, 피역, 방직, 주정 공장 등이 공업지대 영등포구의 발전을 이끌어갑니다. 이 공장들은 작은 시골 마을에 도시화의 바람을 몰고 옵니다. 일제는 1903년 통신원령으로 우체지사를 설치한 데 이어 전보지사, 전화지소도 설치하는데요. 이로써 영등포구는 부산, 서울, 인천, 개성 등에 이어 우편물과 전신 전화가 가장 빨리 개통합니다. 양과 말을 길러 양말산이 있던 여의도는 1916년 만주 침략의 전초기지로 활주로와 경납고를 갖춘 비행기 이륙장으로 변모하죠. 한국을 강점화하고 만주 중원까지 침공하려는 일제의 야욕이 담긴 이륙장은 1958년 김포공항이 생길 때까지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국제공항으로 사용됩니다. 1922년엔 안창남이 한국인 최초로 5만 인파의 환호 속에 시범 비행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때 빼어난 절경을 자랑하던 선유봉에도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비행장을 만들려면 그 저습지를 어느 정도 다듬어야 되니까 거기에 많은 토사와 흙이, 그러니까 돌이 필요하니까 그 당시에 그것을 가장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게 선유봉이죠. 그래서 선유봉을 깎아서 그 여의도에 비행장을 만드는 데 사용을 합니다. 아마 일부는 당연히 뭐 제방산 데도 사용했을 거고요. 한강변에 위치한 데다 저지대 평야가 대부분인 영등포구. 1925년 을축년 대홍수를 비롯해 영등포구 사람들은 거의 매해 홍수로 인한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무엇보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구릉에 들어선 공장은 물론이고 영등포구 곳곳에 범람에 대비한 제방을 쌓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제방을 쌓을 흙과 돌을 어떻게 구하느냐가 고민. 결국 선택한 것이 고양이산이라 불리는 선유봉이었습니다. 겸재 정선의 화폭에 담겼던 선유봉의 암석은 일제의 한강 치수 사업을 계기로 해체됩니다. 일제의 조선 공업화 정책에 따라 확대된 영등포 공장지대. 일본인이 모이면서 자연스레 주거지역도 형성됐는데요. 지금의 대림동, 도림동 인근입니다. 한일합방 직후인 1910년 12월 말, 현재 영등포동인 영등포시가지의 일본인 점유 비율은 40.14%. 여기에 수많은 노동자들까지. 이번엔 주거난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그때의 흔적. 줄을 맞춘 듯 지붕을 맞대고 있는 수백 채의 단층 건물은 지금의 주택공사에 해당하는 조선주택영단이 당시 이곳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은 최초의 대규모 단지형 주택입니다. 공장 시설 및 인구의 집중으로 영등포구엔 교육도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한일합방이 되던 해 주로 일본인들이 다니긴 했지만 이미 초등학교가 있었고 그 후 조선인들도 학교를 세우죠. 신길동에 있는 우신초등학교가 바로 그곳. 그 당시에 이제 영등포 소학교는 일본인 중심으로 다녔고, 그리고 일부 한국 상인 중에 이제 부유층 자녀들이 다녔습니다. 학교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이 다니는 초등학교를 해서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을, 그리고 신교에 대한 열망으로 그 당시 영등포 배후 지역에 살던 그 농민, 소상공인들이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학교입니다. 이 시기 일제의 압박은 극에 달하고 있었고 영등포 곳곳에선 독립을 향한 열망도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한 공장의 사무동. 3.1 독립운동 직후 인촌 김성수 선생이 창립한 민족산업으로 종업원 1,500명을 둔 면방직회사 경성방직입니다. 모든 것이 수탈의 대상이 되던 1910년대 후반, 직조산업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일본 제품인 광목이 독점하던 상황 속에 조선산 도포는 이미 변두리로 밀려났고 한국인들의 직조 공장은 도산에 이르기 일쑤였죠. 대지주의 아들로 태어나 일본 유학을 다녀온 김성수 선생은 유학 시절 깨끗하게 정리되고 발전된 일본의 모습에 충격을 받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광희문 인근의 직류업자들을 모으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주식 모금 활동을 벌입니다. 이것은 독립하는 것입니다. 독립운동 자금으로 생각하고 주십시오. 당시 한 주의 주식 가격은 50원. 그렇게 많은 이들이 힘을 보태 2만 주가 모였고 1919년 드디어 우리나라 최초의 주식회사가 창립합니다. 소비액의 절반 이상을 수입품에 의존하는 면포의 자급을 기도하는 것이 조선경제 독립의 급선무이며 경성방직은
조선 공업의 발달을 도모하고 한국인에게 직업을 주고 공업적 훈련을 하겠다. 경성방직은 우리 기술로는 최초로 대량 생산된 광목을 출하했고 1,150만 원의 자기 자본을 가진 최고의 한국인 회사로 성장합니다. 또한 일제의 압제에 대한 저항을 교묘하게 태극 성표에 담기도 했죠. 소매 상인들은 태극 성표가 붙은 천으로 포장이나 천막 등을 만들어 걸어 시골 장터엔 태극 무늬가 든 휘장과 천막이 수없이 펄럭였습니다. 그렇게 영등포 사람들은 자주 독립의 의지를 불태워갔습니다. 철도의 개설과 근대 공업의 발달, 그리고 찾아온 도시화. 그 속에서 영등포구는 자주 독립을 외치며 독립된 근대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었습니다.